그럼 뭐하지? 자, 봅시다. 자, 오세요. 자, 이제 자, 여기부터는 제가 살짝만 꼰 거예요. 살짝 꼰 거예요. 살짝 꼰 거. 기본 이론 문제들에서 살짝 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설계를 니네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하시고요. 자, 문제 보시고요. 자, 세타 기본 범위 있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거의 알파 베타라고 하죠. 얘는 뭐예요? 기본 문제죠. 그렇죠? 자, 일단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변수 x가 실수 전체인지 아닌지. 일단 얘는 변수 x는 실수 전체예요. 그럼 얘는 그냥 뭘로 가는 거야? 얘는 그냥 판별식 D로 가시는 거고요. 자, 얘가 x 변수가 아니라 만약에 사인 변수, 코사인 변수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해 분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해 분리 봐주세요. 카페에 근해 분리만 검색해봐도 엄청 많이 뜨거든.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변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냐 사인에 대한 코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이냐는 딱 보자마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해서 x면 그러면 얘는 그냥 판별식 D 하면 되니까 얘는 그냥 밥이구나 해서 1번은 그냥 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워밍업 단계니까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뭡니까? 3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이 식이죠. 그죠? 이 식이 전부죠. 자, 사인과 코사인이 있으니까 일치시키려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서 정리하겠죠. 그래서 바꿔서 정리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2에 사인 제곱 세타에 그 다음에 플러스 5 사인 세타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꿔 말아요. 그냥 할까요? 2하고 1하고 2하고 1하고 마 이렇게 되죠. 됐죠? 네. 자, 그래서 사인의 범위가 뭐예요? 2분의 1하고 2 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사인 세타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방부등식 풀 때 무조건 그래프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위 쳐다봐 주시고요.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그래프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2까지 그 사이에 있는 범위는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운이? 네. 네. 자, 사인이 2분의 1 나와요. 뭐예요? 입을 뻥끗 하세요. 립싱크라도 하세요. 6분의 파이. 자, 얘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저거를 지금 이차함수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 범위를 설정을 안 해도 돼요. 여기서요? 사인을 마이너스 1부터 아니요. 얘는 상관없죠. 여기서 그냥 범위 구하는 거니까. 이거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지가 알아서 벗어나는 이런 부분은 내가 체크를 안 할 테니까. 여기서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판별식 하면서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입맛을 다시세요? 저희 보면서. 저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야? 6분의 파이가 네. 왜 나와요? 사인 30도. 2분의 1. 잠시만요. 네? 네? 그럼
네? 너 마이콜이지. 뭐지? 씨, 아까 나갔다 오더니 뭐야 마이콜이 변신하고 온 거야? 뭐야 왜 질문 수준이 왜 이래? 사인 30도. 그래 모르면 공부를 하세요. 다시 하세요. 190도가 2분의 1파이잖아요. 네네. 아, 그니까. 파이가 180이에요. 그렇구나. 그 6분의 180이면 30이잖아. 화내서. 제가요?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설계. 가장 작은 걸 시원해서. 네, 나왔어요. 최대값 나왔죠. 그쵸?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시다. 2차 함수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2의 x승이 보이고 4의 x승이 보이니까. 산술기야? 일단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산술기야? 산술기하는 역수 형태가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기하학적 해석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거는 부등식의 영역이었다면 얘를 K로 놓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리자는 얘기예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차함수 아니면 부등식의 영역 이렇게 압축이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 뭐 합니까? 일단 치환을 먼저 하죠. 그쵸? 그럼 치환을 해 봅시다. 아, 잠깐만, 이거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실시.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끌고 가 보세요. 자, 봅시다. 재밌죠? 일단 풀렸잖아. 일단 풀렸잖아. 그리고 이거 모의고사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죠? 네. 예, 모의고사 문제예요. 4점이네. 아니, 그럼 이거 3점 주니까 이 정도 4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제 이런 거를 아까처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내가 이 문제를 푼다면 난 그렇게 했을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아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나왔네? 그러니까 2차 함수인가? 2차 함수 같기는 해. 그쵸? 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다 탈락시키고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부등식의 영역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마음 잡고 해보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일단은 얘는 2의 2x에 2의 2y 얘가 2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2의 x 얘를 뭐 지수 정리한다 그러면 2의 y승 이거의 최대를 구하래. 이차함수라면 뭡니까? 이차함수라면 이거의 값이 어느 정도 뭔가 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넣는 게 이차함수잖아요. 이 식에 넣어서 여기에서 뭔가를 하겠다. 이게 이차함수인데 얘는 그냥 식으로 나와 있죠. 식.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얘를 K로 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지수로 구해서 계산에 대한 재료들 있잖아.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작은 거를 치환을 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를 치환을 해보자 라고 하면 식을 다시 써보는 거죠. 얘를 내가 K로 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원래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라는 애구나. 이러면 사실 딱 부등식 영역에 딱 들어가는 문제예요. 아까 내가 예시 들어준 문제와 똑같잖아. 그쵸? 딱 들어가는 문제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를 A는 해가지고 엿다가 넣어서 하면 뭐가 되는 거고? 판별식으로 푸는 거고. 왜? A, B는 실수니까.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등식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얘를 바꾸는 거죠. X좌표, Y좌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라는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2y는 k라는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까지만 알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어쨌든 감소함수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k 이렇게 됐을 때 아 이게 최대가 되겠구나 얘가 최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뭡니까? 루트 5 분의 0이니까 00 k밖에 안 남죠. 얘가 반지름이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k는 프라마이너스 루트 1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요? 아니 K가 최대가 루트 10인데 2분의 K일 때 아니 내가 만약에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거를 했으면 K가 루트 10이 나왔잖아. 얘가 최대라는 게 아니라 얘가 최대가 될 때 K가 최대라고. 그러니까 K가 루트 1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Y절편이 2분의 루트 10인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인 거고. 우린 K 값을 구하는 거야. 됐어요? 혜인이 이해되니? 공식. 아까 했던 거. 그러니까 얘가 A, B,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일반형으로 쓰고 하거든. 그래서 A, B, 그러니까 우리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루트에 절대값에 AX1, BY1,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A, B니까 루트 5. 그리고 0,0이니까 이제 C만 남고 반지름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기억하세요. 이제 부등식의 영역. 그냥 아예 편입을 시킵시다. 맨날 고3들도 맨날 이거 하자 말자 하다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합시다. 알겠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자 대소관계죠. 대소관계니까 대소관계인데 아마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인가? 네. 그러네요. 아마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해석해 봅시다. 네, 한번 해석해 보세요. 마음껏.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할 테니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일단 자 1차적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뭐부터 하셨습니까? 일단 로그를 간단하게 연산부터 하셨어요. 네, 연산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로그의 a의 x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딱 쓰는 순간 봐봐 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아니잖아. 그쵸? 그럼 이건 뭘로 봐줘야 돼? 이건 합성함수로 봐줘야 돼. 즉 저기서는 모든 양의 실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얘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로그 a의 t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려면 내가 반드시 t로 치환하는 얘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합성함수의 기본이죠. 마찬가지로 로그 b의 x분의 x 플러스 1 얘가 0이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얘부터 보는 거야. 얘부터. 자, 유리함수 그릴 줄 알아야죠. 그쵸? 유리함수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분모가 0 되는 게 x정근선.
그 다음에 y정근선이 뭐였어요? x분의 x. 그러니까 1이 y정근선이죠. 여기가 y정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0 넣어가지고 방향을 아는데 얘는 0을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냥 1 넣으셔도 돼요. 1 넣으면 뭐야? 1 넣으면 2잖아. 어딜 지나? 여길 지나네. 1,2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겠구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양의 실수 x니까 그냥 무조건 양수값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내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양의 실수니까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쵸? 그럼 내가 얘를 치환을 t라고 했을 때 t의 값의 범위는 1보다 크다는 의미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1보다 큰 애를 비교를 하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t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얘가 항상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일단, 자.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나는 그냥 최대한 풀어서 쓰는 것 뿐이야. 풀어서. 자, 일단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었을 때는 일단 A, B의 과정이 없으면 세 가지야.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지금 우리한테 나와 있는 게 뭐야? 로그 A의 T가 로그 B의 T다. 얘만 나와 있을 때 내 머릿속은 이거 세 개라고. 이 문제 우리 풀어봤잖아요. 그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얘만 나와 있을 때 뭔가 확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은 얘가 있으니까 얘네가 탈락한 거야. 알겠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t가 1보다 클 때, 즉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프는 얘네들만 보는 거잖아. 그쵸? 얘도 얘네들만 보는 거고 얘도 얘네들만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네가 탈락된 거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만 이거 생각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네. 우리 뭐라 그랬어요? 작은 게 크다. 그쵸? 지금 얘가 더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로그 AX가 되는 거고 얘가 로그 B의 T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더 높이 있구나.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아까 뭐여야 되니까? 증가함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1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풀면 이제 완벽하게 푼 거죠. 하나하나 다 생각하시면서. 알겠죠? 근데 A랑 B가 0에서 1 사이 분수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음수죠. 이거죠. 그래서 그냥 A, B를 무조건 1보다 크다고 잡아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내가 말한 거. 그러니까 봐봐, 실전에선 그렇게 푸는 게 맞아. 나는 네가 판단했던 그거를 다 그냥 이렇게 글로 표현을 했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양수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게 0보다 크려면 증가함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1초라고. 그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죠? 알겠죠? 자, 이 문제 딱 보고 설계.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내용과 다른 점은 변수가 2개라는 거? 정도? 아니요. 그냥 설계만 해보세요. 가볍게. 설계돼요. 예, 이런 거 보면 우리 뭐부터 합니까? 아까 치환도 하고요. 그쵸. 아까 걸리는 게 계속 뭐라 그랬어요? 문자가 2개. 그럼 문자 2개짜리는? 그쵸. 이거 본능이죠. 문자 하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먼저 본능이잖아요.
x하고 y하고 직접적 관계식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하겠네요. 2x. 마이너스 y가 2 마이너스 x니까 2에 2 마이너스 x. 자, 얘가 5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쟤는 2에 3x. 그 다음에 2에 얘는 6 마이너스 3x.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뭐예요, 이제? 작은 거 치환. 그쵸? 치환 문제. 이제 치환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 a 플러스. 얘는 뭘로 바꿀까요? a분의 4. 얘가 5. 이렇게 문자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꿔요? 얘는 a 3승 플러스 a 3승 분의 64. 이거의 값을 구하란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이것도 귀찮다. 그래. 너를 b. 그러면 너가 b의 3승. 이러면 좀 더 깔끔해지네요. 그쵸? 그러면 a, b를 그러면 여기서 뭐 알아내면 돼요? a 곱하기 b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쵸? a, b 곱하면 뭐예요? 4. 이거 이용해서 a 플러스 b가 오고 a, b가 4일 때 a 3승 플러스 b 3승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됐죠? 치환형의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에요. 실시. 아니다. 이거 신입이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할게요, 그냥. 이게, 쟤 푸는 걸 봐야 되는데. 너 이거 비율 풀 때 어떻게 푸니? 이 문제는 기억나? 풀어본 기억? 풀라 그러면 풀 거야? 이것도 우리 그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율 나오면 무조건 얘는 R이에요. R.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정식 풀이가 R로 나오는 것도 이게 만약에 여기에 X%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이거 그냥 R로 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비율이든 미지수 %로 나오든 무조건 R이에요. 그냥. 무조건 R. 근데 R 중에서 이 둘 중에 하나거든. 이 R이 감소량이냐 남은 양이냐 이거는 판단을 하세요. 얘는 뭐가 편할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상용 로그에서 비율 문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로 놓냐 얘로 생각하냐에 따라 여기 상용 로그 표가 나왔을 때 못 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출제자는 R을 감소량으로 생각하고 상용 로그를 알려줬는데 나는 남은 양으로 했더니 저 상용 로그를 사용을 못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물론 상용 로그 값을 변형하면 쓸 수 있는데 그럼 두 번 일해야 되니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결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얘는.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 상용 로그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몰라도 상관이 없긴 한데 식에 따라서 약간씩 바뀌기 때문에 일단 봅시다. 자, 1990년 말에는 225만 명이었는데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여 2010년 말에는 9만 명이 되었대. 자, 225만 명이 9만 명이 되었대. 이거를 내가 지금 몇 년이야? 20년이잖아. 그러면 R의 20승을 뭐라고 넣을 거야? 감소량으로 넣을 거야? 남은 양으로 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뭘 놓든 상관없어요. 얘는 상용로그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결정을 하자고. 그런 거를.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뭘 놓는 게 낫겠어요? 감소량을 그냥 놓는 게 낫겠죠.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225만 명에서 R의 20승을 했더니 9만 명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R의 20승이 225분의 9. 뭐예요? 25분의 1.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 28, 5, 45. 그쵸?
그랬을 때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고 할 때 2020년에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흐른 거야? 10년이 흐른 거야. 아니 여기서 30년도 되고 9만 명에서 10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9의 아래 10승.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 아래 20승이 이거니까. 그럼 아래 10승은 5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5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5분의 9면 만 명이잖아. 509만 명.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만인데. 답을 5분의 9로 명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5분의 9만 명도 안 돼요. 토막이에요, 토막살이. 이건 바꿔서 해야 돼요. 네. 1.8만 명이니까 그냥 1800명으로 바꾸면 되죠. 너 지금 만천 단위수를 모르는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5분의 분수에 약해가지고 그럼요. 그 다음에 자 4의 제곱근 중 실시 영상 다시 보세요. 앞에 이거는 재료가 분명하기 때문에 4의 제곱근을 x라 하자. 이거는 봤죠? 그렇게 해서 x 3승이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실수인 것을 a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a는 4의 3분의 1승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4제곱근을 x라 하자. 근데 그 x가 얘죠. 그러니까 루트 2의 4승이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넣으면 3이라고 나오죠. 그쵸? 오, 여운이 잘했어요. 그럼요, 칭찬해 주는데. 진짜 왜 어디서 전자담배에서 나냐? 이건 액상 냄새인데. 그럼요, 제가 담배를 몇 년을 폈는데. 네, 자랑스러워요. 자,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이건 또 여은이 때문에 시켜봐야죠. 실시. 자, 이거는 뭐 하셔야 돼요, 일단? 그렇죠.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셔야죠. 이건 시각적인 문제니까. 근데 k를 몰라요. 어떻게 그려요? 아니죠. k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죠. k 없는 상태에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위아래로 k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거 아프겠죠. 자, 봅시다. 자, 이거의 그래프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제 저런 거는 그래프 그리셔야죠. 자, 머릿속으로, 그쵸? 자, y는 3x를 상상했어요. 그쵸? y는 3x를 상상했고요. 마이너스 4만큼 끄집어 내렸어요.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4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항상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이 됐어요. 그쵸? 전체 절대값이니까 이거를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나중 되면 이제 더 디테일한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그려달라는 거는 딱 여기까지예요. 점근선 표시하고 항상 지나는 점 표시하고 딱 여기까지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자, 움직여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얘를 끄집어 내리면 두 점이죠. 어디까지 끄집어 내릴 수 있어요? 점근선까지 끄집어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k 값의 범위는 뭡니까? 일단 내가 마이너스 4만큼 끄집어 내리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0보다는 작을 만큼 끄집어 내리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당연하죠. 아, 그럼 좀 푸시지. 플러스를 틀었잖아. 3번 아니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얘도 비슷하죠? 그쵸?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그리세요.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주세요. 자, 그림 잘 그렸어요. 이거 잠깐만, 이거 마이크를 볼래나? 이거 찍어야 되나? 아, 찍어놔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려야 해야 되나 다 맞았는데. 그래야 당근이 다소 또 기임을 걸려. 저 이거 있잖아요. 아우, 그랬어요. 자, 봅시다. 저 새끼 빡쳤어. 자,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리면요. 자, y는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해서 일단 머릿속으로 1차 스캔, 2차 스캔 하고 이거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겠죠? 머릿속으로 감수함수 해주고 이만큼 내린 거를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2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거를 그려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1로 바뀌고 2로 바뀌겠구나.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내리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점근선이 y는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됐네요. 그쵸? 이렇게 그림이 끝났으면 이제 f-2 빵 한 점, 두 점, 한 점, 한 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왜요? 왜요? 실수해서요. 실수가 아니라 말하지 마요. 네. 어이? 문과들이란 그러니까 정확히 표시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 항상 지나는 점과 점근선은 필수입니다. 필수.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단지 이과들이 빠른 거예요. 괜찮아요. 네? 연이 상처받아요. 별로 안 받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요. 받아요. 알았죠요. 누가 그랬죠요. 미안해요. 자, 이것도 나왔네요. 자, 미수가 5인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까지 된대요. 자, 얘는요. 자, 얘는 확인 가능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뭐 당연히 되겠죠. 그쵸? 1-로그 5의 x니까. 자, 빠르게 해볼까요? 자, 쟤를 옮겨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쟤를 옮기시라고요. X축 대칭. 일단 x축 대칭에서 부호를 마이너스로 만든 다음에 Y축.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얘도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자, 일단 얘를 뭐 하고요? 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요. 그래서 일단 얘를 만들고, 자, 얘를 얘로 만들려면 일단 y축으로 3만큼,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네, 마이너스, 그쵸? 4를 5로 바꾸면 5에 로그 5에 4 이렇게 되니까 x자리에 결국 x 플러스 로그 5에 4가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5에 4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뭐 하면 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으로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로그 5의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만 조심하시고요. 자, 두 상수 mn에 대하여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연아! 네. 역함수 나왔어요. 네. 여기 푸세요. Y는 1번, 1번부터. 순서 순서도 중요해요. F 아니 역함수 X는 응?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1대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최대 최소처럼 나오셔야 돼, 이제. FM 보여드릴게요. 불러. 1대1 아니. 자,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하나의 재료예요. 문제 해놓고 1대1 대응 1대. 이렇게. 그럼 1대1 대응은 뭐란 얘기예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게 지금은 안 쓰잖아요? 수투 가면 엄청 많이 나와요. 수투 가면. 수투 가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할 건데 이건 지금 할 게 아니라 수투 가면 이게 수능까지 완성이 되는 거거든. 역함수의 모든 재료가. 그래서 수투는 거의 이렇게 가요. 이렇게. 풀이가 여기에요. 그럼 여기에 또 근해 분리 들어가요. 또. 그럼 여기서 또 근해 분리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FA가 B 네, 함수값의 성질이죠. FA가 B이면 F의 인버스의 B가 A이다. 이건 함수값에 대한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하학적 해석이 네,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고3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 문제가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언급하지 않으면 애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만약에 fx와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fx와 gx가 역함수 관계인데 x 좌표가 2야. 2에서 만났대. y는 2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안 돼서. 왜냐하면 일단은 2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야. 2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 fx가 역함수와의 교점 또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2,3일 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를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뭔 소리야? 역함수랑 만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 이런다고. 대칭관계에서 당연히 대칭관계이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교점에 대한 재료죠, 여기는. 그쵸? 얘네들의 교점은 당연히 x와의 교점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내가 y는 x 대칭관계니까 이렇게 교점을 구할 건데 이게 fx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증가함수는 반드시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감소함수는 아닐 수도 있다고. 아닐 수도 있다고. 얘처럼.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게 참 기하학적으로 나타내기 되게 힘든 건데 그냥 나타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 아닌 것 같죠? 네, 함수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극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거든요. 얘가 f의 인버스 x. 어쨌든 역함수 관계잖아. 근데 얘가 fx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대칭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림이긴 해요. 왜냐면 얘는 아예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좀 크게 이렇게 뚱뚱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얘가 만약에 얘처럼 2,3이었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3,2가 되는 거야. 이것마저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오, 그럼 얘는 3,2도 교점이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뭐 y는 x 위에 교점이 또 하나가 뭐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네. 그러면 얘는 이거에 대해서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0.1초 안에 일단 이거 스캔 한번 쭉 하시고요. 자, 이 중에 뭘 이용할까라고 봤더니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그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날 테니까? y는 x에서 만날 테니까. 그리고 얘는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잖아. 그러면 얘가 만나는 x의 좌표 2하고 4는 뭘 의미하는 거야? 2,2와 4,4를 의미하겠네. 미지수 몇 개? 2개. 식이 2개. 그러면 끝났죠. 그럼 나머지는 연산이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여기 합성함수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10번까지만 복습하시면 돼요. 10번까지 복습하시고 니네는 일단 시너지를 빨리 끝내셔야 돼요. 아니, 시너지가 아니라 고쟁이. 알겠죠? 고쟁이 뒤쪽